네. 그러면 학교 예비 소집일 언제야? 2월 16일. 2월 16일? 설 지나서? 아마 그 예비 소집에 가면은 그 일정표 줄 거예요. 달력 같은 거 주던지, 뭐 방학이 언제고 시험이 언제고 뭐 이런 거 달력을 주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종이로 주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시면은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니네가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알 수 있어. 나도 니네가 지금 1학년 때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몰라. 저희 보는데. 니네 본대? 니네, 너가 어디였냐? 아, 연신? 연신은 보는 거야? 그리고 동명도 본다 그랬어. 2학기 때. 네. 1학기 때 보는 학교는 2대 부중이야. 1학기 때 보는데, 여기는 2대 부중 없으니까. 네. 상관은 없는 것 같고, 네. 아마 요번에는 보통 2학기 때 다 볼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시면은 다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복사해서 드릴게요. 저희도 그걸 알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식 활용부터 나가면 되는 거 맞죠? 그 84까지 끝났죠? 네. 자, 연립방식 활용은 뭐 부등식 활용하는 거랑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 그냥 y를 하나 더 사용한다? 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나 1차 부등식을 활용을 할 수 있으시다면 네, 연립방식 활용 문제 푸는 거는 뭐 오히려 얘가 더 쉬울 수 있죠. 네, 미지수를 2개 정해서 이제 연립방식을 하는 게 1학년 거보다 더 쉬울 수가 있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이게 더 쉽다, 이 방식이 더 쉬워서 1학년 때 학교에서 푸는데 연립방식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거, 이게 쉽다고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유의를 해주시면서, 네. 자기 학년에 맞는 개선 방식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선행반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식만 써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조금 제가 어려운 문제들 그것만 이제 좀 계산하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 거고,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제 식만 쓰는 거, 네, 그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들은 좀 할 수 있죠.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큰 수 x, 작은 수 y라고 미지수를 정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큰 수가 x고 이 가가 등호고 작은 수가 y고 의가 곱하기고, 네. 8 큰 두 수니까 더하기 8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식 하나는 2y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식 하나가 되겠죠? 큰 수와 작은 수를 합친 게 50이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50.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 네, 뭐, 요 정도죠. 얘는 대입법으로 하시는 게 편하겠죠? 식 모양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넘어갈게요. 다음 뭐 사탕 문제도 뭐 가장 흔한 문제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잘 안 내. 네, 너무 쉬워서. 네, 초등학교 때부터 좀 많이 했잖아요, 이런 걸. 네, 그래서 사탕이 x라고 나와 있고 초콜릿이 y니까요. 네, 사탕의 개수가 x고 초콜릿의 개수를 합친 게 9개니까 x 플러스 y는 9라고 식을 쓰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개수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금액 문제에서는 개수로 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식 하나 쓰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금액은 사탕은 400원이니까 400x가 될 거고, 초콜릿은 500원이니까 500y가 돼서 그거 합친 게 4,000원? 네, 4,000. 네, 이렇게 식을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400x 플러스 500y,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2번 식이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닭다리, 토끼다리. 요거 다리수는 아시죠? 토끼다리 몇 개죠? 4개. 네, 4개인 거 아시죠? 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가끔 2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토끼를 본 적이 없대. 너네 토끼 본 적 있어? 거봐, 없대, 없는 사람 있다니까? 네. 토끼 못 본 사람들 많아? 내 생각보다. 그래서 이 짧은 거를 이제 송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리만 이제 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리 개수 물어보는 것들은 조금 나오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해보시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핵심 유형 익히기. 네.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얘도 이제 중1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중1 때 나왔던 얘기는, 자, 지금 써줘야 되는 게 각자리수, 그 다음에 처음수, 바꾼수, 이 세 개를 표현하는 방식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가 있는데, 보통 각자리수라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여서, 네, 여기가 예를 들어 21이면 2 더하기 1을 해라, 이런 의미여서 각자리수는 x 더하기 y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처음수는 21이라고 생각하면 20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구분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10x 플러스 y가 처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x 플러스 y라고 쓰셔야 되고, 바뀐 수는 xy를 바꾼 10y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쓰셔야 된다. 자, 요거는 중1 때 했던 거 기억나요? y라고만 안 쓰고 뭐라고 써요? 뭐 몇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뭐 5 빼기 x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방식인 거고, 지금은 xy로 쓰면 되니까 오히려 xy로 쓰는 게 얘는 좀 더 쉬워요. 1학년 때 방식보다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죠. 자, 문제를 읽으면 각자리 숫자의 합이 14니까 요거 하나가 식. 그래서 x 플러스 y가 14라고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 이 수의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그러니까 10y 플러스 x 는이 등호, 처음 수가 10x 플러스 y, 그리고 18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18. 네. 이렇게 식을 순서대로 문장을 읽으시고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식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좀 잘 나와요. 1번은.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 넘어갈게요. 아, 맞다. 2월달에 결석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일정이 있다. 여기는 없어요? 2번은 아무 데도 안 가? 다른 반들은 되게 많아서 여기는 혹시 있나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는 아무 데도 안 가나 봐요? 네. 좋아요. 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번은 범석이와 재섭이의 몸무게의 평균이 72kg이고 범석이의 몸무게는 재섭이의 몸무게보다 6kg 더 나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방정식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죠. 범석이 몸무게가 x가 되면 재섭이 몸무게가 y가 되겠죠. 네. 범석이고 재섭이고. 그래서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개를 더하고 2명이니까 나누기 2를 한 게 71. 식은 하나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범석이의 몸무게는 그러니까 x는 이게 등호죠. 재섭이의 몸무게보다 6kg 더 나간다. 그러니까 재섭이에다가 6을 더 나가면 플러스 6이 되는 거니까 더해주시면 이렇게가 식이 되겠죠. 자, 요게 2번 식이 됐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3번이요. 나이 문제. 나이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시간이 흐르면 같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 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있고 딸이 있는데 어머니 나이가 x고 딸의 나이가 y라면
첫 번째 식은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가 27이니까 x에서 y를 뺀 게 27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년 후라 그랬으니까 어머니도 15를 더해야 되고 딸도 15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어머니의 나이가 그러니까는 x 플러스 15 이게 등호죠. 네, 는 딸의 나이에 y 플러스 15 이게 곱하기죠. 그러니까 2를 곱하는 거다. 네, 이게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방식은 그래도 다 이해되시죠? 네. 전에 보니까 활용 문제는 그래도 다들 어느 정도 푸시는 것 같긴 해서, 네. 그래서 문장을 읽고 쓰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3번. 넘어갈게요. 다음 4번. 둘레의 길이, 네. 그냥 바로 식 쓸게. 네. 직사각형이니까, 네. 가로 더하기 세로에 곱하기 2를 한 게 둘레가 60이겠죠? 그래서 요식 하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x를 가로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y를 세로라고 하면, 가로의 길이의 2배를 늘리고, 그러니까 2x죠? 네. 세로의 길이를 줄였어요. y-5가 되겠죠? 그랬더니 둘레의 길이가 그럼 또 다시 더해야 되네요. 네. 곱하기 2를 한 게 78이 되겠네요. 이렇게 식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4번이었고요. 네, 그 다음 5번이요. 네,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20문제가 출제되는 어느 시험에서 한 문제 맞추면 5점. 그러니까 맞추는 게 x고 틀리는 게 y죠. 근데 20문제라 그랬으니까 맞춘 거랑 틀린 걸 합친 게 20문제여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는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맞춘 문제가 5점이니까 5x가 될 거고, 틀린 문제는 잃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겠지. 그랬더니 86점. 자, 이렇게 식이 됩니다. 뭐 이런 문제는 암산으로도 되기는 하지만, 네. 식 하나 쓰시고 암산하시든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은 몇 번인지 아실까요? 잠깐만요. 암산이 될 문제니까. 다음 몇 번이겠어요? 7Y가 14, Y가 2고 암산이 안 되시는군요. 네. 그럼 하지 마세요. 암산이 안 되시면. 12년 8이요. 네, 그쵸. 90 빼기 4여야죠. 그래야지 86점이 나오죠. 네. 그렇구나. 네. 다들 암산이 안 되는 걸로. 네. 그러니까 그냥 계산하세요. 암산이 안 되시니까. 자, 그 다음 6번이 좀 제일 중요하긴 해요. 네, 6번 문제가, 좀,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어려운 문제고요. 네, 뭐,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쉽게 나오긴 했네요. 네, 보통 이렇게 질문을 예를 물어보진 않고, 네, 올해 뭐 남학생, 올해 여학생 이런 걸 구해라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선은 미지수를 정하셔야 되는데, 미지수는 작년의 남학생이랑 작년의 여학생을 가지고 미지수 XY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800명이니까 X 더하기 Y가 800이라고 식을 하나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식 쓰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이 6%가 감소했어요. 자, 감소를 했으니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의 6%가 감소했다고 하는 거는 남자 인원수에서 네, 지금 6%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0.06x 이렇게 쓰셔야 돼요. 100% 중에서 6%가 몇 명인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100명이야. 그러면은 네, 6% 감소하면 6명이 감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좀 중요했고요. 여학생은 그러면 2%가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0.0 증가니까 플러스고 0.0이고 여자 작년 인원수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더니 전체적으로 20명이 감소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명. 네, 식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이해는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시고 요거는 계산을 좀 할게요. 네. 설명할 게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요거 정리 연립 방식을 해주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거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전체적으로 100을 곱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000이 될 거고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000이 될 거고요. 얘랑 x 플러스 y가 800이랑 연립 방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립 방식을 해주면 위아래를 빼면 그럼 마이너스 4x가 빼니까 마이너스 1800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 될 테니까 4로 나누면 몇이야? 45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남자 작년 인원수는 450명이고 당연히 여자는 그러면 800명 돼야 되니까 350명이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근데 문제는 작년 여학생을 물어보지 않고 올해 여학생이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작년 인원수는 그대로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몇 명이 늘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350명을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명 중에서 0.02%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몇 명 늘어났어요? 몇 명 늘어났어요? 여자는? 진짜 다들 암산이 안 되시긴 하네요. 네. 7명 늘어났잖아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올해 여학생은 357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학생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450을 대입하시면 6% 줄어든 게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450명에서 6% 인원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올해 인원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여서, 네. 꼭 알아두셔야 되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또 있나? 계속 있네요. 1문제. 1학년 때 1문제 기억하세요? 네. 특징이 뭐죠? 1문제의 특징. 계산하기 싫다? 귀찮다. 특징이 있잖아, 1문제. 1문제의 특징은 뭐였어요? 전체 1? 그쵸. 전체가 1이라는 거. 왜 1이죠? 몰라요. 이유는 몰라요? 네, 왜 1이라고 쓰는지를? 그냥 1이라 하셨어요. 100%여서 1인 거예요. 아하. 100분의 100이어서. 네. 1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100%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100분의 100이어서 1이라고 쓰는 겁니다. 모르고 쓰신 거예요? 다들? 네. 그냥 1이라고 쓰래요? 선생님이? 자. 여기 7번은 이제 1학년 때 식 쓰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방식의 식을 쓰기는 더 쉬워. 식은 더 쉬운데 계산이 분수로 나와. 근데 1학년 때는 식을 분수로 세워야 되고 계산이 자연수로 나와.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1학년 거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주랑 민수가 같이 하면 8일 만에 끝난다. 그러니까 미지수 XY를
하루 일한 양이 XY인 거야. 그러니까 현주가 하루 일한 양. 하루.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였어? 민수가 하루 일한 양. 이게 Y인 거야. 자, 그래서 8일이 걸렸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루 일한 양 곱하기 지금 8을 하는 거죠. 같이 했으니까 지금 민수도 8일이 걸렸겠죠? 하루 일한 양, 민수의 하루 일한 양 곱하기 8을 하면 100%가 된다. 일이 끝난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그러면 현주가 10일 동안 일했으니까 얘는 10x라고 쓰시면 되고, 민수가 4일 일했으니까 4y라고 쓰시고, 이것도 일이 끝나니까 1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자, 계산을 할게요. 이거는. 자, 계산을 하면 네, 뭘 없애는 게 편해? 밑에다 2 곱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식을 새로 쓰시면 8x 플러스 8y가 네, 1은 그대로고 20x 플러스 8y가 2가 돼서 위아래를 빼면 마이너스 12x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12분의 1이죠. 아, 다행히 현주 x를 구하는 거였네요. 네, 그래서 12분의 1이란 얘기는 이 의미를 이제 아셔야 돼요. 얘가 하루 일한 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혼자 일하면 며칠 만에 걸렸냐, 그러니까는 몇을 곱하면 1이 되겠냐를 물어보는 문제야. 네, 그러니까는 12일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좀 써주셔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현주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12분의 1로 끝났지만 민수를 물어봤다면 구했어야겠죠? 네, 분수를 x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셔야 되는 거야. 네, 어차피 y도 분수가 나올 테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게 조금 귀찮은 문제야. 네, 단번에 한 방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식을 좀 쓰시는 게 좋겠죠? 물어보는 거에 맞춰서 두 번 계산 안 하시려면.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뭐 1문제랑 같은 유형이 뭔지는 아세요? 1문제랑 같은. 뭐 또 비슷한 문제들 있잖아요. 호수 문제 그런 거. 아, 물 채우는 거. 그게 뭐였지? 네. 뭐 1시간에 뭐 얼만큼 들어간다. 뭐 그거랑 1문제랑 같은 문제인데, 네. 말이 바뀌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네. 물 붓는 문제, 호수 문제도, 네. 호수 문제라고 하면 좀 그렇다. 물에다 담는 거니까, 물통 문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조금 다르다. 자, 그 얘기고요. 8번 거리 속력 시간. 이거는 안 해도 이제 되지 않을까? 쓸 수 있지 않을까? 해봅시다. 네, 이거는 하도 부등식에서도 많이 나오고. 방법은 똑같거든요. 네. 거리 속력 시간 정하셔서 그냥 푸시는 거여서 우선 이건 해보고 합시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부분은. 거리 속력 시간이 세 문제가 우선 나왔네요. 농도 문제. 얘도 똑같은데, 그래도 얘는 해야 돼요. 유형이 두 개가 달라요. 네, 그래가지고 11번이랑 12번이. 자, 11번은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당 컵 하나씩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무슨 식 사용한다고요? 무슨 식 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농도 문제는 무조건? 등식? 소금의 양식을 사용해야 된다. 소금의 양식 그럼 알아요? 아마도요. 뭐죠? 100분의 퍼센트 곱하기 소금물.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100분의 10 곱하기 첫 번째 컵이 x, 소금물의 양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컵은 100분의 15 곱하기 두 번째 컵이 y. 네, 그랬더니 지금 더하면 100분의 13 곱하기 세 번째 컵이 500. 이러면 식이에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부등식처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x, y가 사용된 거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연립방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소금의 양식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 식은
소금물의 양으로 쓰는 거예요. 소금물의 양이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500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식은 간단합니다. 네. x 더하기 y가 500이다.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자, 유형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소금물의 양을 미지수로 정했을 때에는 소금의 양식 하나랑 소금물의 양식 하나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12번 유형으로 갈게요. 미지수가 달라요. 지금 11번이랑 12번은. 자, 12번은 구하라고 한 게 농도예요. 네, 농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는 둘 다 소금의 양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소금의 양식만 두 번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컵을 생각해 주시면 A 먼저 시작하면 A 컵은 지금 200g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농도가 X고 200g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컵에 지금 B는 100분의 농도가 Y고요. 300g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100분의 지금 8%고 500g이 된 거죠. 200 더하기 300이 돼서. 이게 첫 번째 식. 여기까지. 네, 쓴 거고. 이제 두 번째 식을 여기 뒤에부터 다시 쓰는 거야. 똑같은 방식으로. 100분의 x 곱하기 300g이고요. b는 100분의 y 곱하기 200g이고요. 그랬더니 7%가 됐어. 100분의 7 곱하기 500. 네. 이렇게 소금의 양식으로만 두 번 쓴다. 이게 농도가 미지수일 때. A 농도니까 X 구하라는 얘기죠. 네. B 농도였으면 Y 구하라는 얘기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뭘 물어봤냐에 따라서 식 쓰는 게 방식이 다르니까 네. 요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12번도 해봤고요. 설명을 다 했나? 그러면 연립방식 활용을 다 설명을 한 건가? 내가 설명하는 유형이 있지 않을까? 여기 14번에 원가 정가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가위바위보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업무유상. 네, 14번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보시면 네, 원가 정가 문제예요. 네, 자, 그래서 B 제품의 원가가 얼마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A랑 B가 있는데 이제 원가를 정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의 원가를 X라고 하면 B의 원가를 Y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 제품 원가의 15%, B 제품은 원가의 10%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그러니까는 이제 판매가가 되는 거죠. 정가라고 하셔도 되고, 네. 정가가 여기는 빠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판매가라고 바로 쓰시게 되면, 자, 지금 15%의 이익을 붙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100%에서 15%니까 1.15x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가. 그 다음에 B제품은 100%에서 10% 이익을 붙였으니까, 그러니까 1.1y가 되는 거죠. 자, 이익을 붙여서 팔았더니, 네. 그냥 이익식으로 써야 되겠다? 판매가로 쓰면 안 되겠다? 이 문제는. 네, 이익식으로 써야 되겠어요. 네. 판매가는 저렇게 쓰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이익을 물어봤으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익식이, 네, 지금 A 판매가에서, 판매가랑, 그 다음에, 빼기 원가, 그 다음에 B도
B 판매가에 빼기 원가. 그래서 이거를 합친 게 이익이거든요. 네. 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익이 3,900원이란 얘기는, 네. 3,900원은,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A의 판매가, 자, 거기에서 이제 원가를 제외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원래식으로는 아까 얘기한 1.15x 빼기 x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0.15x라고 쓰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도 1.1y 빼기 y가 되는 거여서, 네. 0.1y라고 쓰면 이게 A의 이익이랑 B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고, 자, 그래서 A, B 두 제품을 합해서 3만원이라 그랬으니까 요 식이랑 X 플러스 Y 합친 게 3만원이라, 네,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요거는 계산을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을 곱하셔야 되겠네요. 밑에 있는 요 식에다가. 그래서 100을 곱하시면 390000 그게 15x 플러스 10y.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로 나눠야 되겠죠? 네, 그래서 5로 나누면 75, 35에 78,000원. 이게 3x 플러스 2y가 될 거고요. 그래서 누구 구하는 거였죠? b를 구하는 거니까 x를 없애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다가 3을 곱하셔서, 네, 3x 플러스 3y가 9만 쓰시면 되고, 얘는 3x 플러스 2y가 78,000 쓰시면 돼서 위아래를 빼시면 y가 12,000 이렇게 나오게 돼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네, 이거는 계산을 좀 해드렸어요. 태겸이는 여기까지 설명 안 했어요. 그 앞에 예제 6번, 필수 유형 6번까지만 설명했거든요. 수요일반은 그냥 들으세요. 네네, 아시겠죠? 네. 한마디로 넌 진도 다 나갔어. 태겸이는. 내일 다 또 들어야 돼. 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넘어가도 될까요? 됐어요? 자, 다음. 이런 문제도 좀 어렵긴 하겠다. 15번. 터널 문제. 이거는 그냥 얘기만 하고 갈 거예요. 식 안 세워드리긴 할 건데,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터널 문제는 무슨 식 사용하시면 되냐면, 1학년 때는 식을 하나로 써야 되니까 속력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1학년 때는. 근데 지금 2학년 때는 거리식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연립방정식 하실 때 우선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식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좀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가위바위보. 네. 수학을 하면은 가위바위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네. 가위바위보를 왜 하는지는 아시나요? 여러분들 뭐 결정하려고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왜 가위바위보 하는지 알아요? 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맨날 하잖아요.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지 않아요? 아는데? 왜 가위바위보를 맨날 뭐 공평하게 뭘 하려고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잖아. 아니요? 그럼 뭐해? 그냥 제가 안 먹어요. 니네 맨날 그런 거 하지 않아? 앞에 돼지고 하거나 가위바위보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아? 뭐 이렇게 제가 안 나누려면? 합니다. 네,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가위바위보를 하는 이유. 가위바위보는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가 다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100명이 해도. 다르요. 네, 경우가 똑같이 나와. 네.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1번이 있어. 2번이 있어. 내가 그러면 이게 내는 게 주먹, 뭐 가위, 보재기 낸다고 해. 그러면 내가 낼 수 있는 게 3개잖아. 그러면 얘가 낼 수 있는 것도 얘가 주먹 내면은 3가지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낼 수 있는 게 주먹, 가위, 보재기야. 그럼 전체 낼 수 있는 서로 다르게 낼 수 있는 경우가 9가지인 거야. 얘가 내도 이 3가지 얘 낼 수 있고, 얘가 내도 이 3가지 낼 수 있고, 얘가 내도 이 3가지 낼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이걸 냈다고 생각하면 비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얘가 몰래든 경우는 이기든지 비기든지 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9가지 중에서 이기는 경우도 내가 이기는 경우가 3가지고, 내가 비기는 경우도 3가지고, 내가 지는 경우도 3가지야. 근데 이제 2명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3명이 돼도 똑같아. 왜지? 네, 3명이 돼도 당연히 얘가 낼 수 있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전체 경우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니까 27가지야. 근데 여기서 얘가 이길 수 있는 경우도 9가지고, 얘가 지는 경우도 9가지고, 비기는 경우도 9가지야. 경우를 다 따져보면.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해도 전부 다 이기고 지고 비기는 게 다 3분의 1씩 돼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무튼 그거랑 이 문제는 전혀 관계는 없고요. 지금 설명한 거랑은 그냥 이거다. 이거 방금 한 거 언제 배웠냐면 2학년 2학기 때 배워요. 네, 2학년 2학기 때. 자, 이제 24번은 이제 문제를 볼게요. 영미가 있고 준규가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2계단이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에 내려가기로 했다. 얼마 후 영미는 처음 위치보다 14계단을, 준규는 5계단을 올라가 있었다. 영미가 이긴 횟수. 자, 영미가 있고 지금 준규가 있어요. 그럼 영미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준규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영미가 이긴 횟수를 내가 X라고 쓸 거야. 네. 근데 지금 몇 번 가위바위보 했어요? 영무와 준기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2계단 올라가고 진 사람 1계단 내려가고, 얼마 후에 영미는 처음 위치보다, 이거는 뭐 몇 번 했던 얘기는 없네. 자, 그러면은 영미가 지는 거를 Y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둘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준규가 이기는 건 Y예요. 이건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둘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5번 했어. 그럼 내가 3번 이겼어. 그럼 얘 몇 번 이기겠어? 5번을 했을 때요? 2번이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3번이면 얘가 2번이 돼야지. 네, 그래야지 둘 다 이긴 횟수가 정해질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미가 이긴 게 준규한테는 진 거다. 네, 자,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영미가 이기면 2계단이 올라가니까 이긴 쪽에는 곱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2계단 올라가는 거 맞죠? 네. 진 사람은 1계단이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 2개를 더한 게, 영미는 14계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준규는 5계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은 2x-y는 14, 그 다음에 위치에 문자 맞춰서 쓸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실까요? 계단 그냥 걸어서 올라가지 무슨 가위바위보를 해서? 니네 드라마도 안 봤어? 연인들이 남산 같은 데 가가지고 계단 오르게 하잖아. 그래요?
누가 올라가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잖아. 그래요? 드라마는 안 봐가지고 본인 거라고는 나중에 너도 해봐 그러면. 나중에 해보면 되잖아. 미국 드라마 중에 CSI랑 아, 너 그런 거 봐? CSI였나 그 과학하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계단이 나와요? 그거밖에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그런 것만 봐요? 네. 그게 아. 그거거든요. 그 너는 살인 사건 그런 거거든요. 너는 T구나. 현실적인 걸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요, F입니다. 네, 감성적인 걸 싫어하시고, 그죠? 아닌데. 네. 왜 이런 거 한 번씩 해봐야죠. 아마 F.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다가 한 명이 많이 이기고 있으면 도망가잖아. 그래요? 네. 어차피 쫓아오게 돼 있어. 둘이 만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네, 이런 짓을 합니다. 네. 자, 뭐 더 설명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풀어보시고, 원래 활용 문제 더 설명할 게 뒤에 있긴 있는데, 네.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니네가 풀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한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